네, 윤프로 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아주 메가톤급 소식이 하나 속보로 전해져 가지고요. 바로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이제 안성 평택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잠시 후에 이제 공문은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2020년 여름쯤으로 기억하는데 난데없이 안성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정말 그 안성에서 부동산 관련 주거용 부동산 특히 일을 하시는 여러 가지 분들이 멘붕 상태까지 올 정도로 안성 지역이 왜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냐라는 엄청난 그 불만의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유인즉슨 뭐 평택 쪽에서 몰리는 수요가 이제 평택을 뭐 도시개발 지역으로 뭐 택시개발 지역으로 이제 많이 지정이 되면서 평택에 있는 어떤 수요를 억제하면 안성으로 그게 이제 풍선 효과로 올까봐 평택과 안성을 같이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그 평택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그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지정이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저도 역시 중개업을 하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거래를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이제 그 9월 26일부터는 다시 조정지역에 해제가 됩니다. 엄청난 그 해제가 되면서 메리트가 생기는데요. 잠시 후 정리를 한번 후에 해보겠고요. 정말 징글징글했던 그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들이 이제 풀리면서, 뭐, 지금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이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은,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많은 피해를 봤던 안성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 가치로 찾아가는 자리를 잡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얻어지는 혜택들인데요. 혜택, 바뀌는 것들인데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처분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처분 계약서.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상당히 그 거래를 올가매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집을 산다는 거니까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요. 처분 서약서, 뭐 서약서라고 하죠. 서약서. 뭐 약속을 한다는 건데, 뭐 집이 내 맘대로 팔리나요? 꽁꽁 묶어놓고 안 팔리는데, 이 처분 서약서를 쓰고서 새로운 집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집을 사면서도 압박감을 느끼는 게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 매수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이 50%밖에 안 나오니까 신규 주택 분양 시에 10%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잔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60%를 바뀔 경우에는 잔압이 없으니까 상당히 자금 여건이 좋아질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에서는 대출이 2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에도 주택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나가고요. 기존 주택의 처분 각서 서약이 없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은 처분 서약 후에 중도금 대출을 받고, 처분 서약 후에 처분을 못하면 대출이 회수가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쉽게 못 사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청약에 있어서,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당첨 사실 5년 이내에 있으면 뭐 당첨 청약을 아예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조정지역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5년 아니면 5년 넘건 상관없이 재당첨을 제한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청약 통장만 있으면 청약에 들어올 수 있고요. 청약에 들어올 수 있는 1순위 조건이 세대주만 되는 조정지역에 비해서 비조정지역은 세대원까지 다 동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시 전입 의무가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입을 조정지역에서는 해야 됩니다.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입 때문에 또 집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사정이 있어서 전입 못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는데, 이 전입과 이 처분 서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압박이 컸는데요. 이 두 가지가 큰 부분들은 비조정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 같은 경우도 중과 없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일 경우만 중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이 보유 2년만 거주 요건 살지 않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조정지역에서는 당연히 거주하면서 2년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빡빡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9가지 요건들이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 나오는 혜택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 무리 없이 뭐 실수요자든 뭐 주택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더 사든, 이거 뭐 투자용이 됐든 실수요가 됐든 이 사람은 사는 사람 마음이니까 뭐 그까지 우리가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건데, 앞전 정부는 뭐 규제를 못 해가지고 환장한 그런 정부처럼 조정지역을 남발했던 규제를 남발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완화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서 오늘자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틀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라는 타이틀이고요.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줬고요. 경기 외곽 5곳,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경기도의 이제 북쪽과 남쪽 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을 해제됐고요. 세종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서 총 3 지역을 이제 해제하거나 이제 완화시켜주는 내용이고요. 발표 일자는 이제 뭐 9월 21일 날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관보에 게재하고 뭐 해서 26일 날 더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소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네요. 민간 임원들은 이제 주택가격 하락폭이 너무 확대되고 있고, 금리 상승,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요. 특히 지방의 경우는 너무 하락폭이 미분양이 너무 많아지고요.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 해서 현재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서울하고 인접지역은 아직까지 좀 이러다고 판단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해제지역 인천 서남동 연수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지역은 여기 지금 이제 필자가 있는 안성, 그다음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경기도 최남단, 그다음에 최북단 도시, 남단의 2개, 북단의 3개의 도시의 조정지역을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해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안성시역 부동산 시장이 한 2년 동안 핫하게 달아오르고 이제 했는데, 지금 급격하게 냉각이 됐는데,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온기가 회복되고 다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규제지역 현황에 대한 이제 9월 26일자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조정대상 지역이 101곳에서 60곳으로 이제 줄었죠. 여기 보시면은 안성, 평택, 여기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그래서 이제 줄었다는 내용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해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해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진다는 거죠. 빠진다. 그다음에 양주, 파주, 동두천 이렇게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지역의 지정 효과를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2가지를 규제를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진짜 얼마나 촘촘한 규제인지. 금융 규제하지요, 세금 규제하지요, 전매 제한 하지요, 청약에 관한 규제하지요, 정비사업 규제하죠, 뭐 기타 규제.
이렇게 올가매면은 아파트의 어떤 그런 수요 공급에 대해서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규제는 시장 왜곡을 가져온다. 이제는 좀 그렇게 무분별한 규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세부적인 그 동네 이름들 쭉 주석으로 다뤄놓은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왜 올려놨냐면 전매 무제한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매 분양권 전매라는 얘기죠. 예, 분양권 전매는 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뭐 그다음에 투기지역 상관없이, 과밀억제권 투기지역 상관없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국토해양부에서 2022년 정도에 이걸 2020년도쯤에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규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전매는 안 되는 거죠. 조정지역이 해제됐다 그래가지고 전매 무제한이라고 광고하는 분양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에 보시면은 여기 평택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안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 쭉 보시면은 용인시, 김포시, 여기 안성시 들어가 있지요. 예, 안성시 뭐 일부 안 들어가는 데는 있지만 여기 일중면 쪽에는 뭐 아파트가 아예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에 안성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요 동네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 되니까 요거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시, 평택시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부동산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향후에 이제 올 이제 가을부터 이제 다시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경기 남부, 북부로부터 이제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집을 구할 사람은 구하고 살 사람은 사고 또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는 그런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하여튼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요. 좋은 소식 접하게 돼가지고 많은 또 힘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한 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써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